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이 자유우파에게 덜렁 미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미끼, 바로 전광훈 목사라는 미끼를 하나 던졌죠. 그랬더니 그 미끼를 덥석 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태경 의원, 배현진 의원, 또 김근식 교수 등 이 양반들이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좌파들이 정해놓은 극우라는 사람들하고 선을 긋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 라고 하면서 전광훈 목사 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행사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뉴스 등을 통해서 아는 정도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태경 의원 또 김근식 교수 등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보면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얌체근성, 비겁함, 그야말로 나쁜 DNA를 갖다 그대로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데 그 앞에 계속 태극기 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연일 있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중에 결국 당시 새누리당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12월 그때 9일이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 이후에 자 이제 반기문이 들어오니까 반기문이 내세워서 우리 한번 누려보겠다 라고 새누리당을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그때 함께 나갔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 나가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했고 또 바른미래당 거쳐서 또 새보수당을 거쳐서 올해 2월 17일 미래통합당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되었을 때 미래통합당 가서 이번에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19대 하태경 의원은 잘 아시겠습니다. 원래 이 양반은 굉장한 극좌입니다. 극좌.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19대. 그러나 그 양반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2012년에 19대 부산 해운대 기장을이면 서울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만 가면 무조건 흔한 얘기로 깃발만 꼽으면 되는 데 가서 19대 국회의원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부산 해운대갑에서 재선이 됩니다. 그랬던 하태경 의원이 2016년 12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 왜? 그 당시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갑자기 뜬금없이 최순실에게 부역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 오죽 답답했으면 점잖기 짝이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말씀하실 때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야말로 역정을 다 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며칠 후에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을 떠나서 김무성 그 다음에 유승민을 따라서 바른정당을 가게 되죠. 자, 어쨌든 2016년 그 겨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탄핵되고 그 순간에 사실 지금 솔직히 가슴에서 손들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혹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촛불에 타 죽을까봐 다 숨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조원진 의원 또 요즘 나오는 태극기 집회 나오는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 사람이 요즘
검사에 응했니 안 응했니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응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적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나마도 아스팔트 우파라는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조원진 의원 매주 토요일 되면은 그 광화문에서 뭐 이상한 노래 있어요. 좀 아주 곡조도 좀 그 마이크 틀고 다니고 전광훈 목사 또 김문수 또 수많은 그야말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덕수궁 앞에 대한문 앞에서 또 동화면세점 앞에서 목에 피가 터져라 목에 피가 터져라 그야말로 저항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조금 명맥이나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까지 드디어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갖다 앞설 수 있는 대선에서 내일 당장 대선 그런 식의 어떤 일을 해왔다면 그 공의 상당 부분은 아스팔트 우파 이른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선을 자르고 싶은 그들 좌파들이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찍는 바로 그 사람들 그분들의 그래도 2년 3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우리가 저항선을 칠 수 있었다. 마치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학도병들이 군번도 없이 뭐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총이와 같이 바쳤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배가 부르고 이제 빠지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그야말로 호시탱탱이다 싶으니까 민주당에서 지목하는 이놈 저놈 나쁜 놈이야 지목하는 놈들 그거 갖다 우리가 앞다투어서 거기다 총질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김영광 실장하고도 여러 차례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좌파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어떠한 경우도 자기가 자기 내부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그 다음에 현재 또 의원된 정청래 이런 꼭두각시 노름에 자기 내부에서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할 때는 흔한 얘기로 가서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이 꼭 그야말로 뭐 선비들이 갖다가 무슨 선비들이 논전 벌이는 점잖게 논전 벌이는 게 아니면 때로는 그야말로 시정잡배만 싸울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좌파 입장에서 그런 시정잡배 그야말로 깡패 역할을 해주는 주진우나 김어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하죠. 첫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그래서 자 너희들 자식아 그동안 잘 썼지만 너희들하고는 좀 우리가 종자가 달라. 너희들 같이 쌍스러운 애들하고 같이 안 놀겠어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다 뭐합니까? 보면 덕하니 교통방송의 뭐 메인 앵커, 뭐 앵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보답을 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어디 뭐 정무부지사다 시켜가면 사람을 키워나갑니다. 즉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놀랍게도 좌파는 역할 분담을 할 줄 알고 또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해 주었던 그들에게 보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리 그리고 역할 분담같이 좀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았고 때로는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보수 우파에서는 나는 숨어있을 때 모두가 숨어있을 때 그래도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나가서 목에 피가 터져라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문재인 정부를 갖다 규탄했던 그리고 지난해 드디어는 10월 3일 10월 9일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외쳤던 그런 흐름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아스팔트 우파들이 나름대로 그런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살만하고 요즘 좀 보니까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아이고 저 지저분한 놈들. 그걸 비유하자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 보면 있죠. 그 예전에 뭐 무슨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갖다 헌신적으로 갖다 저 리어커 끌고 연탄 나르고 똥 퍼갖고 겨우 요만한 돈 벌어서 애 좋은 대학 보내놓으니까 아 나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새 장가 들어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자기 부모가 참 남노하기 짝이 없으니까 창피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다름 아닌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대목에서 예전에 보면 맹상군의 식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계명 구도란 말인데 사람은 뭐든지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천하의 맹상군이 3,000식객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글 잘 쓰는 사람도 전략 잘 쓰는 사람도 칼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필요할 때 도둑질 잘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저 닭소리 잘 내갖고 함곡간의 문을 열게 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히려 보면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김어준도 활용할 줄 알고 김용민도 활용할 줄 알고 정봉주도 활용할 줄 알고 정청래도 활용할 줄 압니다. 절대 그들을 지청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었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점잖은 모습과 너희 김어준 너희 가시기의 후진 그런 그 막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기가 참 그래 하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선 많이 긋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뿐입니까? 김문수 지사 조금 제가 봐도 좀 도가 지나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더라도 일단 안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때리는데 우리가 같이 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보면 적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이적행위죠. 차명진 의원 제가 봐도 조금 지나친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이 좌표정에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좌파들이 설정해놓고 문파들이 설정해놓은 좌표에 우리가 폭탄을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김대호 지난번에 저 관악에 출마했던 그 사람이 한 말이 표현이 좀 어눌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 좌파들이 딱 좌표 설정한 데다가 우리가 먼저 가서 똥바가지를 퍼붓고 오물을 퍼붓고 폭탄을 퍼붓습니까? 그러면 김근식 교수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당신들은 과연 뭐 했습니까? 김근식 교수도 보면 안철수 후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닌가요? 하태경 저 2016년 연말에 새누리당 탈당해서 김무성, 유승민 따라다니면서 올 초까지 여기저기 만약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이 부족해서 쓸데없이 통합하는 바람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하태경 의원은 빠지도 못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 말이 돼요? 명색이 자기를 빠지를 2번을 갖다 달게 해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 대통합 대통합위원회 간사를 시켜준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탄핵 소추시켜놓고 거기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불러놓고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 그 당시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는 것이 새누리당 탈당한 그 비겁한 자들이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큰일 났어. 우리 촛불에 타 죽게 생겼어. 여보세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겁장이고 얌체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음수사원 우리가 늘 보면 좌파들한테 야 대한민국이 이마이 된 것이 다 보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란 즉 우리가 오늘의 물을 먹더라도 이 물이 근원이 어딘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멀리 그렇게 남 얘기할 거 아닙니다. 지금 그나마도 비록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후에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 지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만 이 총선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어쨌든 3연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전선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우파가 그래도 이번에 41%가 비록 이 숫자 때문에 의석수는 190대 110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전체 득표율에서는 그래도 한 42%까지 우리가 완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행동으로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뛰었던 그들 전광훈이 됐던 김문수가 됐던 또 그 수많은 그분들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됐던 그런 분들 물론 그분들 사이에도 요즘 의견이 갈리는 거 압니다. 야 전광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말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체포 구속하라 라고 좌표 설정한 부분에 신났다고 앞다투어서 누굴 위해서 칼질하고 누굴 위해서 지금 갖다 단도질을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